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환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여의도에 소재한 증권사에서 트레이더로 근무하시는 3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료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상열 하안으로 화끈거려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열감도 없고 순환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몸도 아주 가뿐합니다. 심했던 두통도 사라져 아침에도 잘 일어납니다. 환자분께서 상열 위로 열이 뜨고 아래는 차서 위로 열이 뜨면서 뭐 어지럽다든가 두통, 불면 등의 불면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아래로 차게 되면 손발이 차다든가 아랫배가 차다든가 또는 부는 부종 등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영등포 여의도 30대 초반 트레이더 환자이신데요. 목과 어깨가 항상 뻐근하게 결려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고 근막 통증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아침 저녁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비인후과까지 가서 이석 검사를 했지만 이상은 없고 목과 어깨 쪽에 근육 문제로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양쪽 어깨도 저녁이면 너무 화끈거려서 자주 잠을 설칩니다. 평소에 강박적인 성격이 있어 가슴 답답함과 두근거림도 조금 있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치료를 봐도 통증이 남아있어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하면서 견우한의원에 방문하시던 환자분이십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을 나눌 수 있는데요. 내부적 원인 같은 경우에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 자기관리에 철저한 성격이 극심한 혹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주원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 등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발성,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기도 하고요. 외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보면 내부적 원인을 베이스로 하면서 외부적 원인이 더해질 때 더 심해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열화한 증상까지 있으면서 뭐 어지럽다든가 다른 증상까지 겹쳐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 케이스로 보였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긴장하는,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강박적인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근막 통증 주근이 심하게 발달하면서 상열화환까지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재발하지 않은 근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발생한 원인을 자꾸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직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나가는 편입니다. 환자분의 지도한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극. 환자분께서 이제 어디 부위가 불편하게 이러면 자꾸 이런 거라든가 자꾸 자극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하루 종일 증권사에 있으면 트레이드로 하니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늘 노출되어 있겠죠. 뭐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 잡는 연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보실 때는 가급적 정면 시간을 봐라. 업무 시간이 끝나서는 특히 스마트폰을 조금 덜 사용하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커피도 좀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침이면 늘 그냥 힘들고 이러니까 아침에 모닝 커피부터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하시는데 아침엔 좀 덜 하지만 특히 오후엔 좀 덜 하시고 오후에 커피 생활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면 커피 가글 정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상열 하안을 바로 잡아주고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말며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심신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근막을 활성화시키며 목 어깨의 바른 정렬을 잡아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증상별 주의사항 근막 통증 주의는요.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 다 있지만 내부적 원인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뭐 강박이나 집착이나 자기와 철저한 성격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빵 터지게 근막 통증의 베이스를 이루어요. 여기다가 뭐 자세라든가 과음, 과로 다른 것들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진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얘는 일상생활에선 술을 드시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잠 못 자면 나빠져요. 그래서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초콜릿 등의 카페인 함유를 좀 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지는데 스트레스는 좀 조절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 좀 가급적 피하려고 하시는 요인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막 통증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만지거나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근막 통증이 있어 힘들고 막 주무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자극이 들어가면 그 순간은 덜한 것 같지. 하지만 이러한 자극이 근막을 자극시킴으로 해서 통증 유발점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근막 통증이 퍼지거나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지 마시라고 해요. 왜냐면 생각하면 뭔가 하게 돼 있거든. 그럼 아픈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하냐? 그럼 거기에다 아이스백을 한다든가,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큰 소리로 부른다든가 하면서 스트레스 해방독을 만드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근막 통증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만 하고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근막 통증 증후군과 무슨 관련인지도 모르겠고 상렬하한 증상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었는데 원장님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한의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쩌나 걱정인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견우 같은 경우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가 오면 왜 생겼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직업적으로 위해선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께서도 상열한이라는 많은 불편함을 갖고 오셨지만 누구보다 적극 치료에 임하셨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지림, 화끈거림, 서늘함들의 말 못할 어디 가서 설명이 힘든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보세요. 건강하세요.